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수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차 방정식 활용 비율 문제 세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제 역사적 기록물 갖고 제가 좀 창작해 놓은 거 이순신 장군 편 두 문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행평가에 써먹을 수 있도록 제가 또 한 두 문제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보시고 약간 뭐 수정해서 여러분들 걸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여기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10번. 다음은 이순신 장군의 생가터에 기록될 표지판의 일부이다. 이순신 장군이 몇 세까지 살았는지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몇 세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X세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여기 박스가 있는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생가터가 지금 현재 2년동 현재 2년동인데 거기 그 인사동 옆에 그쪽 서울시 중구에 있는 위치한 그 인현동이 있는데, 그 도로변에 그 표지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생가터 해가지고 검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 한번 또 표지판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표지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학 문제 넣어가지고 비율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생의 6분의 1은 서울 건천동, 그 당시 건천동이었고요. 한양의 건천동이죠. 현재 인현동에서 유성룡 등과 유소년기를 보냈고, 자 6분의 1생 x니까 6분의 1 x죠. 근데 유성룡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징비록의 저자이시고요. 뭐 자의정, 뭐 우의정, 영의정까지 이제 역임하면서 우리 그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신 분이시고, 뭐 정승, 우리 그 조선시대 뭐 5대 정승 안에 드시는 분이고요. 천재입니다. 천재. 천재. 임진왜란이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유성룡은 이제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예측도 하신 분이고요. 그 예측에 의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알고 지냈어. 동네 형님이야. 이순신 장군이 어려. 유성룡이 나이가 많아. 형님이야. 동네 아는 형 이런 사이야. 둘이 이순신이 유성룡한테. 그러니까 유성룡이 나중에 이순신 장군을 많이 챙겨줍니다. 그래서 전쟁 나기 한 1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전쟁 나기 1년 전에 이렇게 수군 지휘관이 되는데, 그때 야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준비해. 전쟁 날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준비해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거의 뭐 완벽에 가깝게 뭐 이렇게 전쟁 준비를 했다고 하죠. 누구 덕에? 유성룡 덕에 덕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분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조금, 하여튼 이순신 장군 또 우리 그 2차 백의종군 겪을 때 사형 당할 뻔 하시죠. 마찬가지로 유성룡과 그 주변 사람들, 유성룡이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을 살리는데 또 일조했고요. 그 외에 뭐 또 사형 당할 뻔했는데 하여튼 면하게 해줍니다. 어쨌든 이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사실 제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름 이제 연구를 하고, 제가 역사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름 뭐 역사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최대한 제 책도 좀 읽어보고, 책에 있는 내용 이제 발췌해서, 그리고 여러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최대한 사실에 가까운 이제 역사 기록으로 이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영상 4편으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동네 아는 형님으로 유소년기를 보냈어. 자, 이후 부모님과 충청도 아산으로 이사하여 일생의 9분의 1을 보내다가 혼인을 했다.
자, 혼인 후 12년 만에 무과시험에 합격하여 무관이 되었는데 일생의 9분의 1을 함경도 변방과 전라도 자수영을 오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군관, 군 장교입니다. 이렇게 시험 봤죠, 그죠? 시험 봐서 이제 가는 게 지금 현재에도 이제 시험 봐서 뭐 이제 여러분들 장교로 갈 수도 있고 뭐 부사관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만호, 수군 만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이제 그 간부죠, 그죠? 군인 장교가 되겠습니다. 수군 쪽에 그렇게 군관과 만호로 이제 보냈는데, 자, 일생에 또 이제 6분의 1은 수군 지휘관으로 임진왜란을 겪게 되는데, 당시 뭐 옥포해전, 최초해전, 한산도해전, 명랑 등에서 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었다. 1598년 11월 19일 마지막 해전인 새벽입니다. 이때 노량해전에서 끝까지 왜군을 무찌르다가 장례를 전사하였다. 돌아가셨죠, 그죠? 그래서 X세까지 살았는데 요거 이제 숫자 보면서 식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보면은 이제 6분의 1 X죠? 6분의 1 X. 자, 그 다음에 9분의 2 X. 그 다음에 12년 만 후에 이제 무과시험에 합격했으니까 플러스 12. 그 다음에 또 이제 9분의 2 X가 되네요. 9분의 2 X. 그 다음에 또 6분의 1 X는 X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6하고 9의 최종 배수는 6, 38, 9, 28, 18이죠. 그래서 양변 곱하기 18 하시면 되고, 이거에다 약분 얘 한 번 또 곱해야 됩니다. 약분하고 남은 거 3x가 되겠네요. 3x 플러스 이 2는 9하고 약분해서 2만 곱하면 되네. 그럼 4x. 18하고 12 곱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18 곱하기 12 할까? 여기 위에다 쓸까? 왜냐면은 12단을 외우면은 8 곱하기 12는 9, 6, 1 곱하기 12는 1, 2 해가지고 2, 1, 6 뭐 이런 식으로 제가 19단 빨리 외우는 방법도 동영상 해놨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외울 수 있어요. 제가 빠르게, 저는 무조건 빠른 겁니다. 우리 코리안 빠른 게 빨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느리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수학하는 사람들은 빨라야 돼. 수학 좀 하는 사람들은 수학 좀 하는데 느리면 안 돼. 그 수학 못 하는 겁니다. 시험 시간 정해져 있죠. 그죠? 시험 다 끝나고 계속 문제 풀고 있을 수는 없죠, 그죠? 시간이 생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을 왜 해? 시간 딱딱 맞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지구에 지구를 멸망시킬 뭐 해성이 충돌하려고 한다. 그 빨리 충돌하기 전에 그 해성을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경로를 이탈시키든지 해야죠. 그걸 계산을 해서 해야죠, 그죠? 그 천문학자들 다 수학 잘하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더하기 2, 1, 6 하시면 되고, 요거 9분의 2x가 아까 4x 했죠? 요거 더하기 4x 플러스 3x는 요거 18x가 됩니다. 18x. 자, 동량 정리, 요 7x, 요거도 7x네. 그러면은 14x죠. 플러스 2, 1, 6은 18x. 자, 여기 이것도 4x가 되겠네. 14에다 4 더해야 18 되니까 4x는 2, 1, 6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은 x는 4로 나눠지죠. 4, 5, 24, 54세가 되겠습니다. 54세. 일단 제가 이제 계산한 거는 54세로 나오거든요. 근데 혹자는 또 다른 역사 기록, 또 어떤 분은 뭐 55세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코리안 나이가 또 뭐 한 살 더 주고 막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54가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제가 4편에 걸쳐서 찍어놓은 영상에도 제가 이 계산한 거 내용이 있는데, 태어나신 날부터 해가지고 돌아가신 날까지
이렇게 딱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한번 궁금하신 점, 의 있으신 분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 자, 다음은 기적 같은 명랑해전. 자, 아까 여기 임진왜란 겪고 옥보 한산도 명랑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명랑 영상도 또 따로 준비해놨습니다. 명랑해전 승리로 끝낸 직후 조선 수군에 그동안 격침시킨 외선수를 유치할 수 있는 기록이다. 수군 최초 승리인 옥포해전부터 명랑해전까지 격침시킨 외선수는 모두 몇 척? X척 하시면 되겠고 몇 척인지 구하여라. 단 명랑해전 이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은 옥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한산도, 막 부산포해전, 막 명랑, 그 다음에 뭐 저리도, 그 다음에 노량 이렇게 하죠. 노량이 끝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명랑해전 이유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명랑해전 이유는 요때 이제 우리가 조명 연합 작전, 이제 명랑해전 이후로는 명나라가 이제 배를 끌고 와서 이제 우리 이순신 장군 그 배 함대하고 이제 합류해가지고 같이 이제 일본을 이제 무찌르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조선 수군의 힘으로만 왜군을 무찌른 해전은 이제 명랑해전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명랑해전 이유는 누구랑 같이 했다? 명나라랑. 그래서 조명 연합 작전이고 뭐 저리도 해전이랑 그 뒤에 두 번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거. 저리도 해전이랑 요거 노량해전 두 가지밖에 없고요. 한번 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우리가 이제 우리 힘만으로 조선 수군 힘만으로 몇 척을 격침시켰는지 볼게요. 격침이라는 게 여러분들 격파시켜가지고 바다에 가라앉힌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 자체를 바다에 수장 빠져서 빠뜨려가지고 아예 그냥 죽인 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몇 척인지 보겠습니다. 자, 1592년 413, 1592, 413. 요게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다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임진왜란 발발 후 조선수군은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이네요. 남해안 일대에 나타난 왜군 함대를 수차례에 걸쳐 전체의 6분의 5를 격침시켰고 그 후 1594년에는 당포에서 31척, 장포에서 2척을 격침시켰다. 그리고 1597년 자 여기 4개월 1592년 4개월 동안 전체의 6분의 5를 격침시켰고 1594년 2년 뒤에 31척 2척을 격침시켰네요. 그리고 또 3년 뒤에는 이제 정유재란이 시작했죠. 정유재란 시작하고 이제 9월 16일입니다. 이 음력입니다. 음력. 이거 다 음력이에요. 오전에 준비된 판옥선 13척으로 명랑 앞바다에 공격해온 왜군 함대 133척을 상대해 그 중에 31척을 격침시켰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판옥선 13척 우리 거죠. 이거 아니, 이거 빼야 돼. 그리고 왜군 함대 133척 중에 31척을 격침시킨 거죠. 그래서 격침시킨 거는 얘도 아닙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도망갔다는 뜻이죠. 31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거 해당되고, 요거 해당되고. 자, 요거 이제 하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쓸 건데, 이거 뭐 보면은 6분의 5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1 플러스 2 플러스 요거 31 이렇게 하면서 요 x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식 바로
풀면은 뭐 여기 최종 배수 6을 곱할까 했는데 얘네를 좀 정리를 하고 하자. 31, 2, 31, 33에다가 31 더하면 64죠? 그래서 여기 6분의 5x 플러스 64는 x가 되고 여기다 이제 양변 곱하기 6 하면은 6 약분돼서 5x 플러스 64는 6x 이렇게 되고 5x에다가 1x 더해야 6x 되죠? 그래서 뭐 잘못됐다. 6을 했는데 여기다가 6을 안 곱했네. 그죠?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실수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 6을 다 해줘야 됩니다. 여기 약분됐어. 얘다 곱해야 되는데 안 곱했어. 여기는 6을 곱해야 돼. 6 곱했어. 여기다가 곱하기 6 안 했어요. 그죠? 어쨌든 여기 5x 이거 1x 그래야 6x 그러니까 요거 곱하면은 x는 64 곱하기 6이네. 6, 4, 24, 6, 6에 36 384가 되겠죠. 384. 자, 답은 이렇게 384척이 이제 답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 좀 나름 철저하게 계산했더니 383척 나오더라고요. 3척. 뭐 한 거? 이렇게 격침시킨 거. 격침시킨 거 383척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뭐 납포한 거, 그다음에 뭐 포로로 잡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건 다 뺐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다에 빠뜨려 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낸 거는 요만큼이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여기 우리가 이제 끝났는데 133척이라뇨? 330척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죠, 그죠? 좀 많은 친구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이제 13척입니다. 원래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선조한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12척이 있었는데 김옥주가 이제 수군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임한 수군 사령관인데 그분이 한 척을 더 갖고 와서 12척에서 한 척 플러스 돼가지고 13척이 돼 있어요. 다 그쪽에 하나 둘셋넷 다여 7, 8, 9, 10, 11 이렇게 11대가 이게 명랑 올돌골에 이제 있고 앞에 한 척이 이렇게 이게 이순신 장군 배야. 그 뒤에 김옥주 수사 배야. 김옥주도 장군이죠. 도망가려고. 여기도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얘도 이미 이마장 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록에 이순신 장군 혼자 있어. 얘네들 다 도망가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여기에 처음에 몇 대가 옵니까?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133척이. 그리고 뒤에 200척이 또 대기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330척인데, 자, 우리가 13척 있는 거를 알죠? 누가? 일본이. 그 왜군이. 보통 손자병법에 1대 10으로 공격하는 게, 방어하는 게 1이고, 공격하는 게 10이면은 무난하게 이긴다라는 그런 병법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130척, 약간 세척이 또 따라온 거죠. 130척이 13척을 상대하는 병법을 적용한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발로 133척이 온 겁니다. 뒤에 200척 대기하고 있는 거고 합이 330척이긴 한데 얘는 나중에 어떻게 그냥 도망갑니다. 그 중에 31척이 거의 뭐 이순신 장군 초반에는 3척이 이렇게 다 가라앉고요. 또 밀고 자꾸 들어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승기가 보이니까 우리 뭐 또 안이랑 김웅함이랑 두 척이 가서 또 이순신 장군 배를 좀 보좌해주고 그 뒤에 나머지 이렇게 왔는데 이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끝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멀리 도망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쨌든 13척이 31척을 다 이제 침몰시키고 나머지 31척 빼면 한 102척은 도망갔어요.
근데 그 중에 90여 척이 뭐 전투 불능 상태로 뭐 싸우다가 야, 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은 원래 더 큰데 가라앉힌 것만 따지는 거지 또 우리는.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는데 31척에 막 100명, 200명 타고 있었을 거 아니야 한 척당. 다 죽는 거죠, 그죠? 아니면은 수영 좀 하고 좀 몸이 멀쩡하다 그러면은 좀 어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전쟁 중에 가라앉으면은 대부분이 뭐 이렇게 살아남기 힘듭니다. 어쨌든 그때 대승을 거둬서 무서워합니다. 누구를? 이순신 장군을. 누가? 일본이. 이순신을 만나면 절대 싸우지 마라. 그죠? 하여튼 왜군 입장에서는 이순신만을 무서워합니다. 그 외의 장군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군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이순신이 있는 조선 수군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냥 시간 너무 많이 갔네. 이거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편 4편으로 만들어요. 뒤에 막 백의종군 편도 있고요. 여행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그 저기 수행평가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제 제가 만든 문제입니다.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한 100세 이상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생 만들어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일생 해가지고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세 이상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한 48세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약수들이 좀 많은 수를 해야 됩니다. 약수들이 없는 수를 하면은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수 많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문제 뭐 간단하게 풀어볼까요? 빨리. 나는 일생에 12분의 1을 서울에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를 가서 일생에 9분의 1을 보내다가 결혼을 했다. 결혼 후 15년 만에 직원 30명을 거느린 유통회사의 사장이 되었고 일생의 3분의 1 동안 회사를 잘 운영하다가 늙고 힘들어서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하였다. 그 뒤로 일생의 9분의 1을 제주도에 있는 실버타운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거주하다가 아내보다 먼저 생을 마감했다. 나는 몇 세까지 살았으며 실버타운에는 몇 세에 갔는가 뭐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좀 어렵게 만들었죠. 그냥 나는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하면 좋은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 앞에 거 이거 지워버리고 요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뒤에 거 지워버리고 앞에 거 여기까지만 하셔도 문제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써먹는 문제로 하면 되겠죠. 자, 요거 뭐 문제 풀면은 나는 몇 세까지 x세 하면 되겠고 12분의 1 x 플러스 9분의 2 x 플러스 15년이 지났죠, 그죠? 15 플러스 30은 아닙니다. 3분의 1 동안 회사를 운영했으니까 3분의 1 x 플러스 그렇게 맞냐? 또 9분의 2를 제주도에 있는 실버타운에 x는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니까 3, 9, 10이니까 18 곱하면 되겠네. 여기 곱하기 18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 안 되네. 36 해야 되겠다. 12가 있어요. 그죠? 36 해야 됩니다. 36 12단 그리고 9단 되는 거 36 3단 되죠? 12단 되고 9단 되고 3단 되는 거 약분 이제 다 되죠, 그죠? 이렇게 약분되고 12 3이죠? 3x 9 4 36인데 2가 있으니 4 2 8 8x 그 다음에 36 곱하기 15 해야 돼. 15는 3 곱하기 5죠? 그럼 36에다 5 곱하면은 180이거든? 아니, 할까요? 5, 6에 30, 5, 30, 15, 180. 이걸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36, 360. 그래서 내가 180에다 3만 또 곱하면 된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540이라고.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어. 540 하면 되겠고요. 3분의 1이니까 36은 12x죠? 12x. 그 다음에 아까 9분의 2 여기 했죠? 8x는 36x. 이렇게 하면은 요 동량 11이네.
요거 20이네. 그럼 31이네. 그죠? 요 11, 20, 31, x 플러스 540은 36x. 자, 5x죠? 요거 5x가 540이네. 그래서 5x는 540, 이게 약분하면은 108 이렇게 되겠습니다. 108세 x는 108 하시고요. 이렇게 답이 되겠고요. 다음에 100세 이상은 이걸로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살짝 바꾸세요. 사실 요거 뭐 거의 요걸 참고해서 제가 이거 만드는 건데, 요걸 참고해서 요것도 만들어요. 9분의 2 여기 9분의 2입니다. 요 9분의 2 9분의 2고요. 뭐 결혼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요걸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또 재탕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이순신 장군 일생을 보고 좀 재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거 뭐 있으면은 그거 보고 여러분들 좀 생각 좀 해서 재탕하셔도 돼요. 이게 재탕을 좀 약간 변형해서 하셔야지. 너무 베끼면은 베낀 것 같으니까. 다음에 13번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일생에 6분의 1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보냈고, 요거 나는 몇 세? 우리 아까 이거 안 했다. 뭐 안 했습니까? 실버타운에는 몇 세에 갔는가? 자, 여기 실버타운에 여기 마지막 9분의 2죠? 자, 9분의 2 곱하기 108 하면은 아까 우리가 요거 8x라고 했잖아. 8x, 이렇게 하면 안 되고 9분의 2 곱해야 되겠네, 그냥. 자, 실버타운. 자, 실버 9분의 2 곱하면 얼마입니까? 108에서 9분의 2 곱한 거 빼면 되겠죠. 그죠? 그때 나이 가는 거죠. 몇 세에 갔냐고 했으니까. 실버타운에는 몇 년 있었냐? 뭐 이거는 이거죠, 이게. 자, 9분의 2 곱하기 108은 이거 12거든. 약분하면 그죠? 9 곱하기 12 하면 108 돼요. 24년 있었네요. 실버타운에는 24년이니까 24를 빼야 돼. 24. 몇 살에 실버타운 간 거예요? 84세가 간 거죠. 그러면 실버타운에는 84세에 갔다. 이제 84세에 실버타운을 간 거고, 몇 살까지 살았어? 108세. 24년을 실버타운에 있었네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실버타운에 가려면. 어쨌든, 여러분들. 13번도 보겠습니다. 13번 아까 봤는데, 나는 몇 세인가 해서 x세 하시면 되고, 6분의 1 x, 6분의 1 x, 그 다음에 3분의 1 학생으로 보냈어요. 3분의 1 x, 그 다음에 4분의 1은 중소기업 사원으로 일하다가 결혼을 해서 4분의 1, 4분의 1 x, 그 다음에 5년 후에 대기업으로 이직합니다. 대기업으로 가면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하겠네요. 그 다음에 일생 12분의 1을 또 보냅니다. 12분의 1 x, 해외 발령 미국에서 3년 동안 근무하고 플러스 3, 어제 한국으로 돌아왔다. 어제 돌아왔네요. 그럼 여기 뭐 하루는 별로 의미 없으니까 요게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몇 세까지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냥 현재 나는 몇 세인가, 지금까지 난 몇 년 살았냐 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양변에 12 곱하면 되겠네. 12 곱하면 다 약분되네요. 그죠? 다 12단에 있는 12의 약수들이니까. 자, 12 곱하면 여기 2x 플러스 4x죠. 그 다음에 여기 3x 플러스 12 곱하면은 60 됩니다. 60. 그 다음에 x 플러스 여기 12 곱하고 더해서 10 곱해도 되는데 36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12x가 됩니다. 여기 양변 곱하기 12 한 거야. 그럼 이거 다 더하면은 요거 2, 3, 4 더하면 9죠? 9x, 10x네요. 요거까지 해가지고 10x 플러스 얘네들은 96이네. 10x 플러스 96은 12x 하면은 2x는 96이죠. 그래서 x는 얼마? 48이 되겠습니다. 현재 48세입니다. 자, 지금까지 뭐 대기업의 이제 회사원인데 48세예요. 저도 한 이 정도보다 좀 어린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뭐 아버지 나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한 48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만들어 갖고 와라, 이런 수행 평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비율 문제 해결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이제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